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일 오후입니다. 총선 투표일까지 정확하게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국민이 국민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자유와 법치를 누릴 자질이 되어 있느냐, 국민들이 속지 않느냐,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 진위분별력, 피와 식별 능력, 선악구분 능력이 있느냐를 심판받게 되는 선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선동꾼에게 속으면은 개돼지 취급받고 속지 않으면 자유민으로 살 수 있다.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선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가 특종을 했습니다. 조선닷컴에 단독 보도, 북한의 제1표적인 F-35가 있는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미사일 긴급 배치입니다. F-35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신형 전투기인데 작년부터 한국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기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요사이 미사일 방사포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F-35가 있는 청주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공군기지를 지키던 패트리엇을 옮겨서 긴급 배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군대도 제정신을 차릴 때가 있구나. 우리 군대는 남북 군사 합의서 맺은 전후로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인지 북한군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군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2,500만의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를 김정은의 위협 속에 노출시켜가지고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쏘면은 가능하면은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이 죽도록 하는, 무슨 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나마 국방부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면 깜짝 놀란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거죠.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깜짝 놀랄 기사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 안 되죠. 군 당국이 북한 신정탄도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의 제1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F-35 배치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을 긴급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시작되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10여 개 공군기지 중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사일 수량도 유사시 필요한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용원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역시 전문 기자가 중요합니다. 전문 기자가 한 분 있으면은 이분의 역할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 안보가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유사시 대북 전략 타격 능력의 핵심인 공군기지 상당수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F-35 스텔스기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청주기지에 지난해 말 패트리엇 팩3 미사일 1개 포대를 긴급 배치했다고 전하면서 유용원 기자는 이런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가 청주기지를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긴급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다른 공군기지에 있던 것이 옮겨졌으며
미사일 요격용과 항공기 격추용이 섞여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포대들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 방어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만 공군기지 방어용으로 배치되어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도 8개 포대 64기의 패트리엇 팩2, 팩3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오산, 군산, 수원 등 주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곳 위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 이스칸데르 및 에이테킴스 그리고 방사포 등은 이 비행고도가 30에서 50km에 불과해가지고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공군기지를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군이 공군기지를 보호를 하는데 공군기지만 보호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은 거기에 핵폭탄을 단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핵폭탄 달지 않고 재래식 폭탄을 달아서 쏘면은 파괴력과 드는 돈 사이에 이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뭐 건물 하나 부수려고 미사일 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반드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미사일 쏜다면 거기에는 세균 무기가 있든지 화학탄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핵폭탄이 장착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 미사일 방어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군사기지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기지를 보호를 해가지고 군사력을 온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방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민보호입니다. 특히 2,500만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성주에 있는 사드로는 수도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사드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권 침해를 하고 있는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수도권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미국과 협조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삼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은 완전히 북한의 핵 위협 앞에 벌거벗겨진 채 노출되어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더 가공할 만한 것은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핵미사일을 쏘면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은 가끔 형식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런데 한국에는 특히 수도권에는 지하시설이 많아가지고 핵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지하실에 대피를 하면 상당수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면 반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르려고 하다가도 이건 눌러가지고 한국 국민과 한국 국군을 100% 무력화시키지 못하면은 남아있는 반격 능력으로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하면 누르지 못하죠. 그래서 핵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게 김정은으로 하여금 발사포탄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억제력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의 사상이죠. 문재인의 머리에는 북한 정권 김정은만 들어있고 남북한 8천만 국민은 없다. 이러니까 모든 행동이 김정은의 안전과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이 문재인 정권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의 안전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군이 F-35 자기들 것 지키기 위해서 긴급 배치했다고 하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반가운 뉴스처럼 들리는 이런 비정상 속에서 오는 4월 15일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은 공짜를 받으면은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짜 받으면 오히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공짜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원한을 산다고 합니다. 공짜를 주면 원한을 산다고 합니다. 국민을 타락시키는 거죠. 요사이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공짜 점심, 공짜 저녁, 공짜 아침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안보에 무관심해집니다. 안보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도 누군가는 지켜주겠지. 근데 그 누군가가 없어요, 한국에는. 김정은이가 설마 미사일을 쏘겠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번 4.15 총선은 그런 국민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